7장 2절에서는 타입 변환과 다형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 타입 변환, 필드의 다형성, 매개 변수의 다형성, 강제 타입 변환, 객체 타입 확인,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클래스의 타입 변환, 자동 타입 변환, 다형성, 강제 타입 변환, 인스턴스 오브입니다. 이들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기본 타입과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타입 변환이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본 타입의 타입 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한번 학습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int 타입의 변수에 내가 10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 변수에 int 타입의 변수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정수가 실수로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이런 자동 타입 변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A를 B 타입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 타입과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자동 타입 변환이 있다. 자, 이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를 활용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다형성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이 다형성이 뭘까요? 자, 다형성은 사용 방법은 동일하지만 다양한 객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행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술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소드 재정입니다. 자, 요것은 저번 절에서 학습한 바 있죠. 자, 이번에 배울 바로 타입 변환, 바로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다형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 타입 변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타입 변환은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날까요? 자, 부모 타입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자식 타입 객체를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때 자동 타입 변환이 생깁니다. 즉,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이 된다는 거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의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cat이라고 하는 객체를 내가 만들고 자, 이 cat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내가 animal이라고 하는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줄여서 부모인 애니멀 타입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자식 객체를 막바로 대입을 해도 됩니다. 자, 조건이 반드시 부모와 자식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cat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참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at이라고 하는 변수가 cat이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한다. 자, cat은 애니멀을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cat을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애니멀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절에서 우리가 학습한 바 있죠. 자, 이 cat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참조를 애니멀이라고 하는 바로 이 변수에 대입을 했다. 그럼 결국 번지 복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cat이 갖고 있는 번지가 애니멀로 이제 복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애니멀의 변수는 cat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참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cat이 갖고 있는 번지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애니멀도 역시 cat을 이렇게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cat 타입의 변수가 애니멀 타입의 변수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 타입 변환은 바로 위 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속 계층에서 상위 타입인 경우에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B와 C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B를 상속해서 D를 만들었고 C를 상속해서 E를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D의 상속 관계를 보게 되면은 B와 A죠. 그 다음에 E의 상속 관계를 보게 되면은 C와 A입니다. 자, B, C, D, E는 모두 A를 지금 상속을 받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자, B, C, D, E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와 같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A라고 하는 바로 이 타입이죠. A라는 타입의 변수에다가 자, 이들 객체의 참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성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객체는 모두 자, A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상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하위 타입의 객체가 상위 타입의 변수에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D라고 하는 객체를 즉 B타입에 대입을 한다. 즉 D는 B를 상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C타입의 변수에다가 E타입의 객체 참조를 대입을 한다. 자, 이것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안 되겠죠. 자, E타입의 객체, 즉 이거를 말하는 거죠. E타입의 객체를 B타입 변수에 대입한다. E하고 B는 상속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D 객체를 C타입에 대입을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를 보면 하위 객체가 어떤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까요? 자, 모두 닫고요. 챕터 7에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섹션 02가 되겠군요. 자, 여기에다가 자, 새로운 예제인 자, 이그잼 01을 줄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이와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A를 만들어 줍니다. 자, A는 최상위 부모니까 그냥 이렇게만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B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B는 A를 상속해야 되겠네요. 자, A. 자, 이렇게 자, B를 만들었습니다. 자, B를 복사를 해서 C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도 역시 자, A를 지금 이렇게 상속을 받겠죠? 자, 이번에는 D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D라고 주고 자, 상속을 B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은 E로 주고 extends 자, C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 promotion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B 객체를 생성해서 B타입 변수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 변수에 자, C 객체를 대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D타입 변수에 D 객체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E타입 변수에 자, E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 A1에다가 B 타입인 B 변수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B는 자, A의 자식 클래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A 타입의 변수 A2에다가 자, C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죠? 자, 이번에는 A 타입 변수 A3에다가 D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타입의 A4에다가 자, 이 객체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들 객체는 지금 보니까 B, C, D이죠. 전부 다 A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객체는 모두 A 타입으로 이렇게 대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에는 B 타입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가 이 D 객체를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C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변수를 선언했다는 거죠. 그 다음 이 객체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 타입 변수 B2는 자, 무엇을 대입을 할 거냐면은 이 객체를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 성립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 객체는 B 타입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니까 E로부터 B로 변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자, C타입 변수에다가 자, D라고 하는 객체를 대입한다. 그러면 C타입하고 D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동 타입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을 때만 상위 타입으로 하위 객체가 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 타입 변환이 되고 나서 그 부모 타입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호출 가능한 메소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 이후에는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 및 메소드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 필드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메소드가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가 될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대신 호출된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상속을 해서 자, chil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메소드 3을 선언하고 메소드 2는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메소드를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우리가 child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지금 이 child 객체를 생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child 객체를 부모 타입 페어런트에 대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부모에 선언된 메소드 1과 메소드 2만 호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체는 child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소드 3도 child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변환이 되고 난 이후에는 부모 타입에 선언된 메소드 1과 메소드 2만 호출 가능하고 메소드 3은 부모 타입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타입 변수를 가지고는 메소드 3은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부모 타입의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자식 쪽에 재정이 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당연히 부모 타입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되는 것은 자식에서 제정이 된 바로 이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그잼 02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그잼 02 패키지를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에 페어런트 클래스와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를 이와 같이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보면은 자, 메소드 1이 선언되어 있고 메소드 2가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선언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페어런트 메소드 1을 호출했다. 페어런트 메소드 2를 호출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도록 했고, 차일드는 자, 이와 같이 페어런트를 상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 3을 선언해서 자, 이와 같이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자, 메소드 2는 자, 부모도 메소드 2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정의를 이제 한 건데, 자, 여기에는 child의 메소드 2라고 이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 타입 변환을 해서 자, 이들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child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에 자, child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hild equal new child. 자, 이렇게 child 객체를 생성해서 child 타입의 변수에 대입을 했어요. 자,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을 시켜 볼 건데요. 자, parent equal 자, child. 자, 이렇게 자식 객체를 부모 타입에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parent.method 1을 호출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자, 메소드 1은 부모 쪽에 있는 메소드니까 당연히 parent 다시 메소드 1이 호출이 됐겠죠. 그 다음에 parent.method 2를 호출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왜냐면은 메소드 2 같은 경우에는 parent라는 클래스에 자, 이미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parent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 2를 호출할 수 있는데 자식에서 메소드 2를 지금 재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자식 쪽에 재정의 된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child 메소드 2가 호출되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parent.method 3을 호출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3이 아예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parent라고 하는 이 타입에는 메소드 3이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소드 3을 호출할 수 없는 거죠. child 안에는 물론 메소드 3이 있어요. 있지만 타입 변환이 된 이후에는 이 타입에서 선언된 것만 이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은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적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는 child.method 3이 가능하죠. 예. 근데 타입 변환이 되고 나서는 바로 부모 타입에 선언된 것만 호출할 수 있다. 예외로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것은 자식의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겁니다.